네, 포항고등학교 1학년 수학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차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6페이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차례네요. 페이지 126페이지 피시고 노트 피시고 준비합시다. 지난 시간 복습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까요? 지난 시간에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배웠네요. 평행 간단하게 봅시다. 뭐였죠? 기울기의 곱이 뭐 하는 거지? 기울기의 곱이 아니고 뭐죠? 기울기가 같다였죠. 정확히 y절편이 다르다까지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문제에서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직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조금만 외우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126페이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요. 이따가 결론을 정리해 주겠지만 한번 증명을 해볼 겁니다. 증명. 근데 이 증명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에 뭐 이과 또는 과중을 갈 친구가 아니라면 3년 내내 보는 증명 중에 제일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증명인데 이 증명 그러니까 증명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만 외워서 문제풀이 할 때는 공식만 외워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있고요. 한번 좀 어려운 내용도 좀 도전해보자라는 뜻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한번 써보면요. P라는 점 x1, y1 하고요. 직선 L이라고 할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당연히 단 a, b는 0이 아닙니다. 뭐 이러면 뭐 일반적인 거니까 냅두고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선 L이 있습니다. L의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외부에 점 하나가 있다고 칠게요. x1, y1. 이때 이 사이의 거리, 이렇게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선의 발을 내리죠. h라고 한번 해보면 h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요. 이 d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봅시다. 공식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결론.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다 못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내년, 내후년 문제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언제든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요. 요거 공식은 아주 그냥 달달달 외워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증명 한번 해볼 겁니다. 증명.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과정을 전부 다 암기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증명도 있네 하고 그냥 한번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공부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선생님 설명이 좀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가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책에도 증명이 있는데 책의 증명하고는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이 증명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보다는 그냥 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증명을 그냥 이해만 한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 그냥 한번 들어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이 거리 D를 구해야 돼요. 거리 D라는 건 다시 하면 PH의 길이거든요. PH의 길이. 그런데 H라는 점이 여기 내가 대충 잡아놨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내가 임의상 x2, y2라고 한번 좀 표현해 볼까 해요. 그럼 PH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져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그럼 나는 이제 이걸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 사실 결론을 이미 압니다.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모의고사 고득점 문제 보면 이제 빈칸 넣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항상 이런 문제가 좀 많아요. 결론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정을 추론해 보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 좀 있거든요. 얘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이제 스타트 단계고 이거는 최종 단계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든 이 모양으로 변형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봅시다. 여기에는요 A랑 B랑 C, A랑 B가 있어요. A, B, C가 있고요. 우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X1, Y1이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 봅시다. X2, X1, Y2, Y1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많이 다르죠. 근데 뭐는 똑같이 있어요. X1, Y1은 똑같이 있죠. 뭐가 없어요? X2랑 Y2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X2랑 Y2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나요? 나는 결론을 압니다.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 증명을 통으로 막 발견해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과정에서 그 중간중간을 추론해보라 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녹화가 잘 되고 있나?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X2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조건들 하나씩 한번 써보는 겁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냐 하고 봤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수직이죠. 지난 시간에 했죠. 뭐였죠? 수직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거 한번 써봅시다. 얘 정리해 볼게요. 얘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기울기 알아야 되니까요. 정리하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얘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얼마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a분의 b겠죠.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a분의 b구나 라는 걸 하나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써볼까요?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은 a분의 b구나. 이런 거 하나 압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냐면 이 점은요 요 직선 위의 점이에요. 그럼 뭐 어떤 조건도 만들어지냐면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변형을 시켜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면 돼요. 이해됩니까? 해봅시다. 그러려고 봤더니요. 여기 x2 빼기 x1, y2 빼기 y1,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 모양이 좀 비슷해서 이걸 좀 변형할 건데요. 여기 변형 단계가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요거 하나가 사실 여기에서 특수한 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거예요. 위치.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x2 빼기 x1는 b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봤더니 x2 빼기 x1 요 모양, y2 빼기 y1 요 모양을 찾아내주기 위해서 얘를 비례식 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k 한번 써볼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2 빼기 x1은 ak. 그러면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a 제곱 k 제곱 이렇게 바뀌죠. 마찬가지로 y2 빼기 y1은 bk.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b제곱 k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k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바뀌죠. 여기까지 됐나요? k제곱이니까 뺐어요. 근데 봤더니 k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사실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까지 이렇게 딱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지금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또 얘기합니다. 난 결론을 압니다. 그러려고 봤더니 요 모양이 하나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요 비슷한 모양이 하나 지금 출현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잘 써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 과정이 좀 특수한데 이런 게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야 되냐면 또 결론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얘를 얘로 바꿔줘야 돼요. 뭐가 거슬리죠? K. 얘가 좀 거슬려요. 그럼 얘를 없앨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쓰냐면 방금 이 조건 썼잖아요. 아직 이 조건 안 썼습니다. 이제 이 조건을 적용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K를 없애면 됩니다. K를. 그래서 K를 없앨 방법을 찾아봤더니 아직 안 쓴 조건이 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 거예요. 여기다가. 봅시다. 지금 얘는 x2, y2가 있어요. 그럼 이 x2, y2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x2는 x1 플러스 ak.
y2는 y1 플러스 bk 이렇게 되죠. 얘를 집어넣어 줍니다. 어렵죠? a x1 플러스 ak 플러스 b y1 플러스 bk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요. 지금 좀 더 헷갈리죠? 우리 뭐 하고 있냐면 k를 없애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론 압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a, x1, b, y1, c, a, b 이런 문자들로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 루트 a제곱 b제곱 만들어줬고, 그럼 이제 얘를 뭘로 정리하라고? k로 정리하라는 뜻이죠. k는 하고 봤더니 a, x1, a, b, y1, b, c 여기 있는 애들밖에 없잖아요. 보입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거 k로 해서 정리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식은 복잡하지만 과정은 뭐 그냥 단순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ax1 플러스 a제곱 k 플러스 by1 플러스 b제곱 k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죠. 지금 뭘로 정리하냐면 k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k는 나머지 넘길게요. 마이너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k는 어떻게 되냐면 k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한 번 더 쓸게요. pH. 지금 pH가 뭐냐면 절대값 k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k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헷갈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면, 지금 나는 뭘 구하냐면 이 pH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pH의 길이. 결론을 미리 써놨어요. 결론은 뭐냐면 d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예요. 알고 있는 건 얘가 수직이다. 이 x2, y2는 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해서 이 조건을 써줬어요. 수직인 거는 이렇게 만들었죠.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분의 b겠구나. 그 다음에 x2, y2가 여기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냈죠. 요거 하나 좀 특이한 작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pH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근데 마지막 k는 이 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k에 대한 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요. pH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인데 여기에 전체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절대값이 붙어 있죠? 전체의 절대값. 전체 절대값. 근데 제곱하니까 절대값 의미 없고요. 절대값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됐죠. 그럼 얘랑 약분 가능합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차피 양수니까 요거 약분하면 요 뒤에 뭐가 붙어요? 루트. 그래서 pH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됐고, 얘를 우리가 거리 d라고 표시했습니다. d는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거리, 영어의 약자. 이제 이걸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증명 과정을 너희들한테 달달달 외워서 통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쌤이 하는 설명을 그렇구나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빈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빈칸 하나씩 넣어주겠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은 네모. 구할 수 있잖아요.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거 a분의 b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과정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아마 빈칸 넣기로 주진 않을 테고, 이런 데 빈칸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x2는 뭐가 될까요? y2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 집어넣는 과정 막 이렇게 딸랑딸랑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빈칸 넣기 형태로는 나올 수 있어요. 요게 요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공식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식. 문제 풀이할 때는 공식만 아는 거 아셔도 충분합니다. 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보세요. 지금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 외우라고.
한 점이 x1, y1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다면 거리 d는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불러봐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다 한 가지 좀 더 추가해서 그러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는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보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어떻게 되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가 됩니다. 왜죠? x1, y1이 얼마니까? 0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예. 보면 2,1 하고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 요거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 더. 0,0하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보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거리 d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3 곱하기 2 빼기 4 곱하기 1 플러스 8 이렇게 하면 되죠. 암산 되나요? 9, 16이니까 얼마죠? 25니까 5분의 6 빼기 4 더하기 8이니까 얼마죠? 10인가요? 답은 2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 d는 루트 2제곱 플러스 1 0 집어넣으면요 0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루트 5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유리화해주면 루트 5죠.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한 17분 정도 수업한 것 같은데 오늘 내용 좀 어려웠죠? 오늘 내용 좀 어려워서요. 오늘은 그냥 좀 짧게 이 정도로만 마무리 짓고요. 지금 어차피 다음 주에 시험이라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요거 단원까지만 끝나면 시험 범위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지 나눠준 거 있죠. 수능 문제는 이미 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공부도 하시고 영상도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학습지 소단원 문제인데 거기도 발전 문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요.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해서 이번 주에 풀이를 할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 학습지랑 계속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풀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